안녕하세요. 저는 당짠2의 PD 소공자 사타 NJ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근현대사 투어를 했습니다. 음. 서대문구가 사실 근현대사랑 연관이 깊은 공간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곳이 독립문, 서대문 형문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만한 곳, 백사고지라는 곳과 백사고지? 광주에서 핫하셨던 네. 전두환 자택과 하다는 말 조금 불편하네요. 뭐 뜨거운 감자 전두환 자택과 그 다음에 우연찮게 발견한 노태우 자택을 갔다 왔는데 네. 일단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독립문을 먼저 갔어요. 사실 독립문하고 서대문 형무소는 그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문을 가면은 거기에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서재필 동상도 있고요. 네. 독립신문을 만드신 분, 독립관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3.1운동 독립선언 기념탑도 있고 네. 뭐 생각보다 꽤 많은 기념물들이 있더라고요. 독립문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독립문이 원래 있었던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쨌든 이거는 자막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네. 그 원래 중국 사신을 그 모시던 문이었어요. 조선 시대 때부터. 근데 그 문을 이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립한 국가니까 자주적으로 우리 문을 세우자 해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도 독립문인가요? 개선문, 거긴 개선문.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문이 독립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 문이 있을까? 영웅문. 영웅문. 원래 있었던 문이 있잖아요. 네. 문에 그 뭐랄까 그 초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웅장하다든지 엄청 위세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독립문이 한글로 써있고 한자로도 써있고 그 옆 뒤로 쭉 서재필 동상, 독립기념탑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저 유치원생인 것 같아요. 전학으로 온 거죠? 막 이제 단체로 오는데 네. 이게 뭐 선생님이 인솔해서 단체로 오는 것도 있고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는데 뭐 투어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단체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말로 다 해드리기는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독립문에 가면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공원 자체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공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넓어요. 네. 공간이 되게 넓은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말에 가셨나요? 네, 주말에 갔는데 낮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별로 없었어요. 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뭐 단체로 오는 뭐 영유아 학생들 네.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그 동네에서 이제 마실 나오신 그 어르신들 네. 앉아서 쉬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건 사실 독립문도 아니고 그겁니다. 독립관이라는 곳이었어요. 독립관. 네, 독립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의병 활동,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좌 문재인 대통령, 네. 우 정동영 씨의 네. 그 화환이 네.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종동영 왜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나오더라고요. 가면은 있습니다. 네. 계속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갔을 땐 있었어요. 거기서 그 위패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성함,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써 있어요. 근데 다 한자로 써 있어서 이름은 알아볼 수 없었고 제가 소씨니까 네. 소씨에 이제 성을 가지신 분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 없어. 가장 많은 게 이씨, 박씨. 그쵸. 뭐 3대 성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요. 이씨, 박씨 엄청 많으니까 김씨도 많고. 네. 김이박. 김이박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뭐 차씨도 은근히 있었어. 사씨는 흔치 않은데. 가면 의외로 독립문보다는 독립관이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자필로 쓴 문서, 뭐 이제 선언문, 뭐 편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서였는데 또 이름이 생각나요. 아무튼 그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박물관은 아닌데 박물관처럼 전시가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사람이 거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독립문 이제 갔으니까 네. 다음 코스는 서대문 형무소로 가야죠. 서대문 형무소는 사실 그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감옥으로 역할을 하던 곳인데 이 형무소 역사관으로 바뀐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 90년대에 들어서 바뀐 거고요. 98년도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별로 안 됐네요. 네. 20년 정도 됐네. 그러니까 88년까지 이게 그 감옥으로 실제로 역할을 하다가 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해놓고 개관을 한 게 얼마 안 될 현대 들어와서 개관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네네. 역사관으로 규모는 상당히 커요. 네. 이게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 감옥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네. 그 형무소인데 감옥으로 시작 경성 감옥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지고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증축을 계속 한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중수한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실제 어떻게 갇혀 있었는지를 좀 모형이라든지 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구현을 해놔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침울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체로 관람 온 사람들이 많은데 네. 커플들끼리 데이트하러 가나? 입장료가 있어요. 성인은 아, 3,000원 있나요? 정도 합니다. 네, 뭐 무료는 아닙니다. 사실 커플은 어디든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공간이 되게 넓어서 네. 저도 여기 돌아다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되게 넓나 보네. 네, 되게 넓고 들어가면은 일단 코스가 딱 있습니다. 그 가라앉은 코스로 쭉쭉쭉 가면 되는데 기분이 딱히 좋은 그렇죠. 네. 영광의 역사가 아니니까. 사실 이런 약간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지하에 고문실이 있어요. 거기는 뭐 비명 소리까지는 아니고 막 오디오로 해놨나요? 그 오디오도 있어요. 근데 비명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 되게 좀 처절한 게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 상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울고 문하는 것들 네네.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 막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하는 패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 궁금한 게 이제 한거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네. 유관순 열사가 이제 네. 여기서 수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런 흔적들이 좀 있나요? 네. 그 흔적 이제 얘기하려고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있는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감동 네. 그 사형장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던 곳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여자들만 있는 네. 여사옥이 있어요. 네. 여옥동인가 아무튼 그래요. 네. 거기를 가면은 실제로 이제 복원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머물렀다라는 흔적을 뭐 이렇게 글로 그다음에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계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각 감옥 방마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볼 수 들어가서 있어요. 네, 네. 실제로 크기나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네. 좁죠 안에는 그 수감되는 곳은. 근데 이제 2명, 3명 그 공간이 엄청 좁진 않아요. 뭐 네. 독방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실제로 단체명이. 근데 거기를 뭐 많을 땐 10명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좁은 거죠. 뭐 그리고 앉을 데가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냉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건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1화를 들어보면은 뭐 서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은 앉아서 자고 몇 명은 서서 자고 교대로 그랬다고 하는 그 정도니까 그만큼 수감되는 사람이 많았죠. 최대 많았을 때가 2만 명까지 2만 명. 2만 네. 명? 와. 수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와.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였네요. 여기 서대문 형무소가 좀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또 사형장입니다. 네. 사형장에 1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게 미루나무인가? 나무가 두 그루 숨어져 있는데 원래 그 나무가 되게 잘 자란대요. 사형을 당하러 가기 전에 이제 막 매달려가지고 눈물 흘리시고 했던 그런 나무가 있대. 그 나무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두 그루가 있는데 사형장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랑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건 컸어요. 네네. 안쪽에 있는 거는 죽어서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서러움이 깃들어서 잘 크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쯤 죽었던 걸로. 사실 유사과학은 조금 근데 뭐 신기하잖아. 어쨌든 안과 밖이 달라서 기분이 묘하네요. 네, 기분이 묘하죠. 근데 서대문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독립운동가만 가뒀던 곳이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년, 87년 이때까지 운영을 되던 감옥이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도 그러네요. 여기에 네. 많이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거기 가면 진짜 일제시대의 잔재만 남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갇히셨던 분들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도 써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비중이 큰 네. 형무소이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습니다. 약간 비극이 깃든 곳이군요, 우리나라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막 부담을 갖고 가실 정도는 아니에요. 막 거기서 뭐 조금 대화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외국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갔던 곳도 좀 슬픈 장소인데 네. 여기는 되게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연희 백사고지 기념비라는 곳입니다. 백사고지 네. 기념비.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6.25 전쟁 때 북한군하고 해방 이후잖아요. 네네. 그렇죠. 북한군하고 이 백사고지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던 해병대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네.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인데 지금은 고지가 아니죠. 고지긴 한데 이제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고급 주택가들이 특히 그런가요? 연희동 하면 고급 주택이 그래서 많은 연희동은 곳이죠. 그렇죠. 연희동에 있어요. 그 고급 주택가들이 많은 동네 위에 있는데 진짜 저도 여기 찾아가려고 거기가 보면은 골목길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 골목인가 하고 가다 보더니 고급 주택에 떡하니 있고 길이 막혀 있어. 여긴가 하고 갔더니 거기도 길이 없어. 겨우 찾아서 갔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면 별거 없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장소도 아니고 백사고지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6.25 전쟁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가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빨간색 그 간이 의자와 그 테이블이 딱 있더라고. 빨간색으로요? 네, 거기서 딱 그 동네 어르신들이 딱 소주 한잔 하면서 새우깡 먹고 좋은 포지션에 딱 있어. 거기 딱 올라가서 보면 야경을 보기 은근히 괜찮은 네.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낮에 가서 야경 못 봤지만 야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쭉 서울 전경이 쭉 보이거든요. 위에 올라서. 네. 그리고 찾기 어렵다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없다라는 네. 것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야경도 볼 겸 그리고 맥주 한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블 하나 있고 맥주 한 잔 딱 마시기 네. 의외로 괜찮은 장소다. 네네.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연희 백사고지에서 그 유명한 연희동 그 카페 거리가 있어요. 그쪽 쭉 관통해서 가다 보면 피터팬 빵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네. 유명한 빵집이에요. 네. 그 근처에 전두환 자택이 있는데 솔직히 이 자택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해서 나온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굳이 나올 이유도 없는 곳이고. 근데 저는 예전에 연희동에 사는 지인이 한번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여기가 전두환 사돈이냐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쭉 찾아가 봤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피터팬 빵집 뒤로 쭉 걸어가다 보면 뭐 거기 고급 주택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전경들이 지키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딱 보면 전경이라고 몰라요. 왜냐면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딱 봐도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있어서 그쪽으로 쓱 갔더니 못 오게 막더라고요. 사유지니까 오시면 안 된다고. 촬영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아하. 그곳이 전두환 사택일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 네, 합리적 의심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전두환 사택이니까 이제 끝났다. 그냥 동네 산책이나 한번 하다가 가야겠다 해서 이제 피터팬에서 반대로 넘어옵니다. 네. 반대로 넘어오면은 그쪽이 어딘 쪽이냐 그 연희동 카페거리 뒤쪽으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궁동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궁동공원에 한번 올라가야겠다. 거기나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걸어가던 와중에 장희빈 우물터라는 곳을 봤어요. 우물터요? 나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거야. 팻말이 있더라고요. 큰 게. 그래서 그 팻말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희빈 우물터가 쬐까맣게 있어요. 뭐 특별히 뭐 가볼만한 장소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궁동공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보니까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건 포기각이다.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던 길에 전경들이 또 있는 거야.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딱딱 두 명씩. 네. 딱 내가 가면서 이제 이게 왜 있어? 전경이 왜 있어? 하면서 쭉 봤더니 이게 혹시 전두환 집인가 하고 쭉 뚫어지게 봤거든요. 그 사람도 날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전경들도. 그래서 이게 전두환 집인가 하는 찰나에 제가 그 연희동에 사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집이 혹시 전두환 집이냐고. 거기가 노태우 집이랍니다. 붙어 있나요? 아니요, 붙어있진 않은데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큰 길 하나를 두고 양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하얀색 벽에 담벼락에 높게 요새처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입구가
보통 집에 하면 대문이 딱 있잖아요. 네. 거긴 그게 없어요. 뭐가 대문인지 모르겠어. 요새처럼 해놨어.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전두환 자택은 내놨다고 하고요. 네. 지금 거기 안 살고 경매에 이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약간 TMI를 드리면 어쨌든 저는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백사부지, 네. 6.25 전쟁과 민주화 운동의 네. 근현대사를 완전 관통하고 관통한. 그렇게 관통을 하고 네. 제 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 뭐 궁금한 거? 궁금한 거라기보다 그냥 느낀 점이 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그렇게 밝지만 않다. 그렇죠. 예, 어둡다. 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근현대사를 극복을 하고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대문 형무소도 지금 역사관으로서 그죠. 잘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 근데 뭐 전두환 자택과 노태우 자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거기 뭐 사유지니까 네, 사진도 그렇죠. 찍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D 소공자의 서대문 근현대사 투어였습니다.